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좀 처음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계속된 토마토 뉴스에서 조사한 브랜드 신뢰지수, 자동차하고 이제 정권회사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부분은 참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은데, 역시 현대차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지금 신뢰도에서 1위였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나라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있던 기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3사가 제네시스하고 1등을 차지했죠. 1등을 차지해가지고, 보면 현대차가 39.7%, 기아차가 15.4%, 제네시스가 9.3%의 신뢰도를 차지하면서 이 세사, 현대 계열사가 전부 1, 2,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대차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르노, 대우 있습니다만 미미하고, 결국은 이제 현대차로 천하 통일이 된 거죠. 통일이 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차에 관한 걸 또 좀 빼고, 그럼 외제차는 어떤 순위인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토마토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7월 중에 이제 2,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분야별로 했는데 아주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역시 벤츠가 압도적으로 이제, 외제차 중에서는 1위죠.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BMW, 아우디, 포르쉐, 렉서스 이런 순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벤츠는 압도적으로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벤츠하고 BMW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게 볼보가 거의 7.4%, BMW 4.4%, 거의 배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면서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볼보. 물론 볼보 차가 이제 강하죠. 아주 이제 사고에 강하고 그런 이미지의 어떤 그런 신뢰도가 있는데, 그게 아마 좀 많은 호평을 받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차라리 수입차에서 그 순서대로 쭉 내려갑니다만, 일본 렉서스가 조금 좀 밑에 처져가 있죠. 차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벤츠를 한번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였습니다. 내연기관차 강자인 벤츠가 국내 판매된 수입 전기차 판매 실적 상위 10개 모델 중에서 5개를 벤츠가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죠. 전기차 시장 하면 그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현대차가 많은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츠가 전기차를 한다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에서는 전 세계 1등인데, 이제 전기차로 간다 하니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기차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에 5개가 이제 벤츠였는데, 물론 이건 다른 외제차가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벤츠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것도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볼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볼보는 전체 신뢰도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20, 30대 연령층에서는 각각 3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볼보의 철학이 이거죠.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 안전은 절대다 이거죠. 옵션이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이다 이거죠. 그런 어떤 볼보의 강한 신뢰 철학이 상당히 좀 고객들한테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볼보 차가 유명인들이 몇 번 사고가 났는데 차만 깨지고 사람은 무사한 그런 정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수입차 최초로 상당히 좀 티맵 인포먼트라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보의 철학은 강하게 안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래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한 BMW, 이게 6위에 그쳤습니다. 수입차에서 가장 많은 이 리콜 건수를 차지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520i 같은 경우는, D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고,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잦은 결함이 많다. 볼보에 대비될 정도로 안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차다.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주었습니다. BMW가 상당히 차는 좋은 차 아닙니까? 좋은 차고 고급차인데, 최근에 이제 BMW 전기차에서도 이제
완속 충전을 할 수 없거나 이제 운행 중에 뭐 경고음이 뜬다든지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됐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렉서스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하에 노 재팬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감정적인 어떤 신뢰도 하락 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좀 신뢰도가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도요타 렉서스하고 도요타는 같은 결이죠. 제네시스하고 현대하고 같은 그런 격입니다. 도요타가 이제 차도 많이 내고 거기 이제 승용차도 내고 SUV도 내고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반응이 많고 지금 이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좀 풀려가면서 조금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을 보면 현대차를 신뢰도에서 따라갈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시 싫든 좋든 현대차 노조는 비판하면서 현대차는 또 신뢰도 1위입니다. 1위고 또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6는 2023년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이제 지난해 또 수상했죠. 수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2년 연속 지금 이제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는 그런 쾌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현대의 어떤 이미지랄까요? 그런 게 많이 개선됐죠. 기아 EV6, 제니스 G60 등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기차들이 원래 뭐라 그럽니까?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차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정권회사. 저번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 쪽에는 삼성그룹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없고 삼성하면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은 이제 은행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정권까지 전부 다 1위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이것도 도마도 뉴스 도마도 여론조사 결과인데 상당히 삼성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코덱스 뭐 이래가지고 뭐 ETF라든지 이런 정권 쪽에는 아주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아이템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높고 뭐 상당히 저도 뭐 상당히 삼성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보는데 관리를 좀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30억 이상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성공 투자 서비스를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뭐 좀 따로 라운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삼성정권이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2등이 이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말로 오래된 회사죠. 오래된 회사인데 의외로 이게 MZ세대하고 여성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14.1%로 2위고 30대에서는 16.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 응투자 부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13.1%를 얻어가지고 삼성증권에 뭐 거의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투신도 투자증권도 오래된 회사 아닙니까? 이게 삼성증권보다 더 오래된 회사죠. 더 오래된 회사인데 어쨌든 MZ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의 가장 높은 지지는 어디를 받느냐? 메리트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저도 처음 듣는 증권회사인데 이 14.9%를 1위로 차지했는데 이게 사명이 이제 사명이 메리츠니까 MZ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움증권도 신뢰도 1위를 차지했고 30대에서 했고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매장이 없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메리츠, 미래에셋 제가 볼 때는 미래에셋이 조금 너무 처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셋이 참 ETF도 많이 개발하고 금융상품을 많이 개발한 타이거라는 거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 한국투자, 키움증권, 메리츠 다음에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이 너무 순위가 낮다는 생각이 들고 KB증권도 이게 뭐 아주 큰 회사 아닙니까? 현대증권을 인수해가지고 KB증권이 됐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이제 신뢰도가 4.8%다. 물론 이게 시장 마켓쉐어를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는 않다. 금융회사, 국민은행은 최고 아닙니까? 최고인데 이게 정권은 또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의외의 어떤 결과에 나온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로 한번 가볍게 이 더운 여름에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